지금 5월에 종소세 날인데 대부분 사업자분들이나 고소득 프리랜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 사업자 처음 계신 분들한테 꼭 해주실 얘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 지인이 신규 사업자라면 꼭 이 세액공제는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최근에 소득세 신고하면서 최대 1억 5천까지 감면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만약 제 지인이 첫 사업자라면 이건 꼭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세금은 어떤 혜택을 받는지에 따라 100만 원 내야 할 거 200만 원 낼 수도 있어요. 어떤 사업자분들은 일단 매출부터 높이고 나중에 세금 내면 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사업을 하며 예상치도 못했던 곳에서 세금이 나간다는 거예요. 만약 세금을 늦게 낸다면 가산세, 과태료까지 붙는데 결국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이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 폭탄을 맞아 사업이 힘들어져 폐업하는 분들도 계시니 이번 영상은 꼭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은 신규 사업자가 꼭 알고 계셔야 할 세금 상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세무사 가서 상담받으세요라는 뻔한 말이 아닌 내일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만이라도 세금 폭탄 맞는 일은 꼭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건 가공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가공계산서를 받는 유혹이 굉장히 많은데요. 수수료 한 3%만 내고 실제 세금은 20%가 줄어드니까 세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국세청이 단속한다면 이런 가공계산서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걸리면 세금 추징은 물론 최대 징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추징을 당하냐면, 계산서를 파는 사람은 한 군데에만 파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 팝니다. 그러다 그 중에 한 군데가 걸리면 거미줄처럼 추적해서 조사가 나오는 거죠. 가공세금 계산서는 발급한 사람과 발급받은 자, 양자가 둘 다 처벌을 받습니다. 가공세금 계산서는 절대 발급해서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저희 거래처분에서 고깃집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 어떤 마트에서 고기를 사왔습니다. 근데 그 경우는 고기를 100만원어치 사오는데 계산서는 200만원씩 끊어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태까지 세금 효과를 2배씩 보니까 계속 거래를 해왔던 거예요. 5년 뒤에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유는 그 계산서를 판 사람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다른 데에도 그렇게 팔다가 한번 걸려서 우리한테까지 조사가 나왔죠. 근데 우리는 억울한 거예요. 왜냐? 고깃집이고 실제로 거기서 고기를 매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공계산서를 파는 사람한테 구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지금 세무조사를 맡고 있죠. 고깃집 사장님은 정말 억울하죠. 고깃집인데 고기를 매입한 자료를 전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국세청은 법을 어기는 사람은 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을 모른다고도 봐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공계산서는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고깃집 사장님처럼 세금을 줄이려고 굳이 위험한 가공계산서 받지 마시고 적법하게 계산서만 받고 세금을 줄이려면 세액공제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 세액공제 활용 방법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장 주소지예요. 사업장 주소지마다 세금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래 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은 익히대로 알고 계실 텐데, 청년이 아니더라도 소득세 감면이 될 수 있는 게 있으니 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청년 창업에 대해 얘기를 하면 일단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업종 요건, 나이 요건, 지역 요건. 나이 요건부터 말씀을 드리면 만 34세 이하의 사업을 처음 개시하면 되는 거고, 남자의 경우는 병역 이행 기간까지 포함되니까 최대 40세까지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역 요건, 수도권에 내면 50%고 비수도권이면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데, 간혹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비수도권이면은 시골에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수도권 근처에 용인, 인천, 남양주시 이런 몇 군데만 보더라도 비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이런 경우도 실제로 서울에서 출퇴근하면서 세액 감면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직 사업자를 내기 전이라면 이 요건을 꼭 검토하셔가지고, 저희가 최근 소득세 신고한 것 중에 최대 1억 5천까지도 절세한 사례가 있으니까 이 세액공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창업 100% 감면이 얼마나 파격적인 혜택이냐면, 사실 세액 감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국가에서는 세금을 못 거두면 국가 운영이 안 되죠. 그래서 최저한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최저한세는 어떠한 세액공제를 받아도 최소한의 세금을 내라는 게 있는데, 100% 감면은 이 최저한세조차 적용받지 않는 거죠. 청년 창업 감면은 지금 받고 있는 분들이더라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청년 창업 감면은 제척 기간이 5년인데 5년 내에 실제로 창업 요건을 인정받지 못하면 그 세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던 분이 인스타에서 공동구매를 일으키죠. 그러면 업종이 서비스업에서 도소매로 바뀌어서 청년 창업 업종 요건에 해당은 됩니다. 하지만 세법은 실질과세여서 사업의 확장으로 본다면 원시 창업이 아니어서 청년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죠. 제가 최근에 이런 경우는 지금 조세 심판원까지 갔는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창업에 대해서 세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단순히 세법은 원시 창업만을 인정해 주는데 사업의 연속성이 이어진다거나 그 사업으로 인해서 뭔가 또 일어나는 거는 승계 창업, 즉 처음은 창업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소명을 해야 되는데 서비스업과 도소매가 다르다는 거는 형식상만 다른 거지 실질에 다르다는 소명이 굉장히 어려워요. 청년 창업을 지금 감면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청년 창업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거나 환수될 수도 있으니 창업에 대한 요건은 세무사님과 상담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업종 코드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셨다면 이 6자리 업종 코드 한번 보셨을 텐데요. 업종 코드는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업종 코드에 따라서 세액 감면율이 달라지기 때문인데 만약에 부가세 신고나 법인세 혹은 소득세 신고 때 업종 코드를 잘못 신고해서 들어가면 가산세가 나올 수도 있고 이를 통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맞는 업종 코드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한국標준산업분류코드를 보고 나에게 맞는 업종 코드를 찾으셨다면 이 업종 코드로 사업자 등록을 내시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조세지원제도 활용인데요. 조세지원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해가지고 300가지가 넘는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 맞는 세액공제를 찾아서 적용을 한다면 1,000만 원이 낼 세금을 0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1,000만 원만 납부해도 되는 거를 2,000만 원이나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조세특례제한법 29조 7항 고용증대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또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바뀌었는데 직원을 뽑았다. 직원이 감소가 되지 않고 유지가 되면 총 3년 동안 1,4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10명이면 1억 4,500을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거죠. 다만 여기에도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소비성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적용이 안 되는데 이를테면 호텔업, 주점업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4대 보험료를 내고 사람을 채용하더라도 세액공제를 적용을 못 받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사람을 다른 방식으로 채용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것 외에도 투자세액공제 혹은 급여가 증가한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할 때는 꼭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백화점의 팝업 스토어 같은 개념입니다. 팝업 스토어 같은 거는 생겼다가 바로 없어지는 거죠. 조세특례제한법도 마찬가지로 사회의 정책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법을 바꾸긴 너무 무거우니까 일시적으로 혜택을 주고 또 제한을 두고 그리고 없어지는 세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없어지기 전에 최대한 활용해야겠죠. 내게 맞는 제도가 아직 있는지 혹은 유효한지 누가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사업자가 알고 있으면 반드시 도움되는 세금 상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만약 사업자를 내셨다면 세금 상식을 통해서 몇백에서 몇천은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세금 관련 정보는 매번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에만 집중하니 따로 세금 정보를 찾기 어려우실 대표님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본문에 제가 직접 정리한 세금 정보를 올려두었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글만 보셔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편에도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천재 서성우였습니다.